예민수의 경제 토크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우리의 또 좀 아픈 손가락, 예, 2차 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최근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안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안 좋더만요, 그죠? 네.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좋게 나왔는데, 뭐 방송하는 날 오늘 같은 경우는 꽤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뭐 이 보조금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 로비가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기대감일까요? 아직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죠? 그렇죠. 일단 2차 전지가 빠진 이유는 다들 아시니까 네. 뭐 워낙 좋게 봤던 뷰가 성장성이 둔화라든지 뭐 생각보다 속도가 시장에서 원하는 속도만큼 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사실은 또 많이 힘들었었고요. 한동안 또 유럽이 또 이게 보조금 이슈가 또 사그라들면서 네. 유럽에서 판매 둔화도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해서 2차 전지 제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들고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아마 2차 전지 얘기한다 그러면 댓글이 달릴 겁니다. 오늘 안 좋게 얘기하더니. 예, 제 맨날 안 좋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시장의 참여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보다 조금 정도 빨리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얘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정적으로 먼저 얘기했던 그 애널리스트가 김현수 애널리스트죠. 네, 그 친구가 뷰를 좀 바꿨습니다. 네. 저보다 어려서 그 친구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증권. 예, 예. 그리고 이제 한병화 위원님도 에코프로를 갑자기 매수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뷰를 바꿨습니다. 네. 저는 그분들 가장 부정적이었던 분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는 뭔가 신호탄을 주고 있다.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주가의 바닥과 고점을 잡아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건데 지금 트럼프 물론 이제 한병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유럽발 호재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여전히 미국에서 악재는 나오겠지만 이 산업이 크고 있는 과정을 죽일 수는 없다. 이게 가장 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발 악재는 여전히 좀 상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취임 이후에 관세에 매몰되셔가지고 그렇죠. 네. 아직 IRA를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발언이나 뭐 행정명령이나 아니면 뭐 IRA 법안 관련돼서 뭔가 손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아예 다 철폐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마지막 악재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번 정도 충격이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마지막 충격이 좀 남아있을 것 같고, 취임 이후에는 그닥 그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그때가 저는 찐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좀 뭐 사진 않더라도 관심 밖에 버려놨던 섹터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장의 우려는 거의 지금 트럼프가 이걸 폐지하겠다는 걸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약하게 나온다. 왜냐하면 미국도 사실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국 거를 갖다 쓸 것이냐 아니면 한국 거를 갖다 쓸 것이냐의 차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찌 됐든 간에 미국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우려보다 약하게 나온다 반응이. 그러면 생각보다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우려보다 더 악하게 나와도 그때가 찐바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발표가 한번 나오면 그때는 바닥을 잡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로 보면 한병화 애널리스트의 가장 큰 뷰는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작년의 흐름을 쭉 보니까 독일과 영국 중심으로 다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그러니까 EU와 영국이 이제 규제 완화를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제 EU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는 거고,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이제 정책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이 확정되면 속도가 다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안 무슨 걱정을 했냐면 유럽이 돈이 없어서 이게 보조금을 못 준다. 보조금이 지금 다 끊겼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보조금을 살리려고 하는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 준비.
그게 왜 그러냐면 벤츠도 살려야 되고요. 폭스바겐도 있고. 네, 폭스바겐도 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BMW도 살려야 되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프랑스도 살려야 되죠. 르노라는 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유럽의 유일하게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 보면 자동차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프랑스는 사실 근데 이게 중국발로 들어오는 물량들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했던 이유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는 거기에다 차를 파는 것보다는 배터리를 많이 팔잖아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유럽발로 많이 납품을 합니다. 삼성 SDI 쪽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 BM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테슬라가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잘 안 팔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나오고 있다. 네, 북미도 테슬라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북미도 성장이 나쁘지 않은 것 성장 같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대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럽도 한 11% 이상 나왔고요.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전문가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캐즘이 아니다. 원래 새롭게 뭐가 등장하면 이 정도 속도로 성장하는 게 맞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휴대폰처럼 1, 2년 안에 바꾸고 2, 3년 안에 바꾸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0년 주기로 바꾸는 상품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정도 속도면 굉장히 빠른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 때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사실 오바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K배터리가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보면 2분기부터는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분기가 아니라 하반기부터라도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그럼 있다. 주가는 먼저 움직이겠죠. 그럼 마지막 그 트럼프의 발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안 하고 쓱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IRA에 대해서 건드려서 본인이 좋을 게 없으면 또 안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비중을 한 10% 내외 정도는 이제부터 좀 담아가는 그래서 뭐 한꺼번에 10%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10% 정도 사놔야 나눠서라도 5% 뭐 1% 2% 해가지고 5% 10%까지 늘려놓으면 좀 한 3, 4개월 기간을 가지시고 늘려놓으면 오히려 올라갈 때 비중을 확 더 늘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비중 얘기 잘 안 하는데 예. 한 10% 내외 정도만 지금은 좀 마중물 차원에서 좀 넣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무엇을?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네. 시장에 예민한 게 너무 싫다. 음. 근데 내가 그래도 뭐 코스피보다는 아웃퍼폼하고 싶다. 그러면 LG 엔솔 사시면 그렇죠. 되고요. LN에 그거보다 조금 모험이 있으신 분들은 소재단을 고르실 텐데 그러면 제일 많이 빠졌던 데가 양극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LNF를 사시든 유럽 시장이 좋아질 걸 보면 에코프로 BM을 사셔야 되고 테슬라 향을 보실 거면 LNF를 사셔야 되는 거고 그럼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은 조금 더 공격적이죠.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가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 사실 에코프로 머티를 나는 조금 짧게 끊어서 매매하면서 좀 이렇게 가고 싶어 아니면 좀 많이 먹고 싶어 내가 위험은 좀 감수하더라도 네. 그럼 에코프로 머티를 보시는 게 맞다. 전 개인적인 탑픽은 LG 에너지솔루션과 소재단은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근데 아까처럼 조금 안정적인 분들은 당연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 전에 삼성 SDI가 사실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좀 많이 준 것 같고요, 그죠? 줄었습니다. 네. 예. SK 인원은 아시는 것처럼 뭐 사업이 섞여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오온이 아직까지 숫자 보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2차 전지 셀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재단.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용기를 내는 분들이 있죠. 이제 소재단으로 그죠? 아랫단으로. 예. 네. 물론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나 네. 뭐 이런 종목은 근데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회사들은 거의 빠진 게 없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나머지 이제 보면 TCC 스틸 같은 이제 네.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뭐 이제 테슬라 향이죠. 뭐 4680 배터리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게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나온 지 예. 한 2년 됐는데 그 원통 받는다고 해서 케이스 받는다고 올라가는 거는 좀 과하다. 그러니까 그쪽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예.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검증이 됐잖아요. 예. 예를 들면 물론 같이
시세를 받고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숫자가 나오고 돌아설 수 있는 기업들이랑 머시기 리튬 뭐 붙어 있는 회사, 금땡 회사 이런 회사들은 그죠. 네. 올라갈 때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해질 회사 뭐 엔캠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네,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상승했던 거를 그냥 도로다 그냥 사실은 뱉어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쪽 업황이 좋아져야 그런 회사들도 움직이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지금은 세컨더리를 움직이는 거죠. 예, 예. 지금은 그쪽부터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네. 예. 1차적으로 대장주가 가고 나면 그죠. 맞습니다. 오르면 좀 더 가벼운 거 없어?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등주가 이제 가고 그죠. 음. 그 다음에 뭐 또 테마로 이제 막 엮이죠. 예, 뭐 또 없지만 기대감으로 가는 게 이제 3등주가 가면 맞습니다. 한번 이제 흐름이 이제 한번 맞히는 거죠, 그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완턴이 되고 그죠. 예. 새로 이제 새 판을 쓰게 되면 다시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고요. 근데 2차 전지도 시각이 아주 매우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관심권에 넣고 그렇죠. 네. 제가 아마 여기 한국증권 TV에서 처음으로 뷰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네.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예. 사실은 2차 전지 얘기할 때마다 고민이 2차 전지는 결국은 자동차에 달려서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만 사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 가는 것이니 그죠?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은 또 전동화를 상당히 하고 있는 단계여서 맞습니다. 그죠? 자동차는 그 고민이 많았는데 관세에서 좀 제거될 수 있다는 얘기로 또 이제 올랐고요. 현대차가 강했고 기아는 멕시코 쪽이 이제 오히려 그게 좀 아직 이슈가 좀 남아 그 있죠. 전에 좀 호재였는데 오히려 발목인 것 같아요. 그 현대차는 네. 또 이제 보면 예. 지금 뭐 아이오닉 라인 뭐 이제 지금 전기차 라인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또 로봇 사업 이슈도 여전히 부각이 안 예, 되고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현대차는 자동차로 가기보다는 테슬라처럼 로봇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전에 했던 뭐 사실 에어택시라든지 네, 네.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 내 그런 쪽이 좀 부각을 받아야 된다라고 좀 좋은 아이디어네요. 생각을 하고 자동차는 좀 그냥 자동차 팔아서 하는 거는 기아 쪽으로 좀 그렇죠. 이렇게 부각시키면 되고 그죠? 현대차는 맞습니다. 새로 말씀하셨잖아요. 테슬라가 요즘 뭐 자동차 판매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하고 맞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보다 근데 네. 현대차가 로봇 사업은 더 빨리 했습니다. 네. 보스나 로보틱스 로보틱스 이런 거. 인수하면서 네, 예. 네. 지금 또 뭐 일부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현대차에서 네. 의왕 그 연구소에서 예. 예, 개발하고 있어서 이제 뭐 지금 파일럿 라인 가동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도 또 움직이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데 그쪽은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다. 전고체 배터리는 빨라야 현대차가 30년 네. 얘기합니다. 2030년. 밸류로만 보면요, 뭐 현대차 한 4배 되나요? 지금 PER 그죠? 4배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보면 사실은 기대감이 있는데 예. 2차 전지 얘기하다가 또 전기차까지, 네, 자동차까지 얘기를 예. 좀 했습니다. 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